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의 파리말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동사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DDI 및 광반도체 CIS 등에 대한 플립칩 범핑 및 관련 테스트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 회사입니다. 간단한 기업 실적 분석을 보면 2019년도 매출이 3월 2일 날 공시됐는데요. 작성했던 당시는 2월이라서 19년도 매출액은 3,904억, 그래서 전년 대비 42% 성장, 영업이익은 504억, 그래서 84% 성장, 당기 순이익은 385억으로 94%를 성장을 했습니다. 동사의 투자액에 대한 투자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모기업이었던 LG 디스플레이는 향후 2020년도, 21년도까지는 좋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실리콘웍스는 보통 이거 좋고 LB세미콘은 좋을 것 같아, 수혜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이런 OLED, LCD 디스플레이의 패널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변화를 가장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LCD에서 OLED로 DDI 수량이 증가함으로 범핑과 테스트가 증가함으로 동사가 수혜를 받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1개에서 폴더폰 2개에서 3개 정도 늘어나고 LCD TV는 DDI가 8개에서 20개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화소수 증가로 테스트 시간 증가에 따른 시간당 단가 매출이 증가하고 18년, 19년 시설 투자, 테스트 장비 매출액 증가가 예상됩니다. 고객사 다변화로 LG 디스플레이, 실리콘웍스, 삼성전자 그리고 SK향까지 사업 진출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LB루셈이 COF 스마트폰 베젤리스로 공급 부족 현상이 있고 그로 인해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고 PMIC 해외랑 국내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업체 중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슈인데요. 예전에 BTS 방탄소년단 이슈도 있고 빅히트 상장 이슈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한 10년 재무제표를 보면 2010년부터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루다가 2018년 LB루셈을 인수하고부터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기업 설명을 드리면 LB세미콘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서 주로 디스플레이에 탑재되는 DDI 칩 생산 후공정 과정을 담당하고 설계 제조된 반도체 칩을 삼성 하이닉스로부터 공급받아 공정 처리한 뒤에 삼성과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및 중국 기업 등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에 관한 사항을 보면 반도체, DDI, 범핑 등 매출이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핑과 테스트, 어셈블리, 단일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범핑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별도 매출액 비중을 보면 범핑 작업이 74%, 테스트가 12%, 어셈블리가 14%로 정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영역이고요. 범핑 작업, AU 범핑, 솔더 범핑, 그다음에 테스트 작업, 어셈블리 작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사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디스플레이 변화, LCD에서 OLED로 변화를 하고, 여기 리포트 자료를 보면 LCD TV에 DDI가 수량이 8개가 들어가는데 OLED TV에는 20개가 들어간다. DDI 개수가 늘어남으로써 범핑 작업, 테스트 작업이 증가할 거다. 개수가 증가함으로써 범핑이나 테스트가 증가한다 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OLED TV 패널 출하량 추이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UHD TV 한 대당 DDI 탑재 대수를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OLED 이제 출하량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점점 상승하는 걸 나타내고 있고, OLED 중소형 OLED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패널 출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삼성 비중이 제일 크고, BOE,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OLED 전환율이 증가할수록 동사의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LCD 산업 대비 OLED로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 중대형 패널의 경우에는 기존 대비 3배에서 4배 정도의 많은 구동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중대형 패널 수요 증가와 모바일에 들어가는 중소형 OLED 패널 생산의 증가는 후공정을 담당하는 동사에게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화소수 증가로 테스트 시간에 따른 시간당 단가 매출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18년, 19년 시설 투자는 테스트 장비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시각 증착하는 장비까지 다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2020년에도 19년만큼의 투자는 아니지만 캐펙스 투자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를 보면 제일 크게 볼 거는 LCD에서 OLED로 변화를 하고 있다. 단위는 100만 달러 단위인데 이렇게 2022년까지 더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OLED 소형 중소형 핸드폰에 들어가는 패널도 이렇게 증가한다 라는 걸 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잡았습니다. 고객사 다변화, LG 디스플레이, 실리콘웍스에서 삼성전자가 추가됐고 SK향도 추가가 돼서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삼성전자가 30%, 실리콘웍스 30%, 그다음에 DB 하이텍, 매그나칩, 기타 중국까지 합쳐서 한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중국 비중이 10에서 15%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반도체를 제품을 받아서 LB 세미콘이 범핑, 테스트, 그다음에 백엔드 작업까지 작업을 해서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웍스가 LG 디스플레이랑 그다음에 BOE 또 중국향으로 가는 그 물량까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제 OLED의 변화로 LCD에서 OLED로 변화함으로써 매출은 점점 늘어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이 신규 추가된 삼성전자 매출 비중은 범핑이 45%, 테스트가 40%, 백엔드가 15%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간단한 이제 기업 개요도고요. 이제 이런 이쪽에서 저희가 제품을 받아서
저희 LB 세미콘이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로 제품이 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계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2019년까지 2018년도에 드라마틱하게 좀 올라가는데 매출이 LB 루셈이 들어온 것도 있고 삼성에서 매출이 발생한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만 해도 실리콘웍스 등을 통해서 LG 디스플레이형으로 비중이 높았으나 2018년 2분기부터 삼성에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삼성 물량은 2017년도 3%에 불과했는데 2018년 1분기는 4%, 2분기에는 8%, 3분기에는 14%, 4분기에는 20%등 지금 2020년도에는 거의 25%에서 30%까지 매출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 비중이 뒤에 보시면 뭐 네페스라는 경쟁 회사가 있는데 네페스 삼성향은 네페스에서 작업을 많이 하지만 늘어나는 Q 때문에 LB 세미콘까지 수혜를 보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했던 부분이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LB 루셈의 스마트폰 베질리스 공급 부족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LB 루셈의 매출액입니다. 이것도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약간 큰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B 루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평판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인 DDI 그리고 광케이블 커넥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핵심 역량이 반도체 범핑 및 테스트 기술 기반 사업을 하십니다. 그 LB 세미콘이랑 거의 비슷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석 LB 세미콘 주석에서 따온 건데요. 18년도는 LB 루셈이 1200억 정도 매출액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40억 정도 매출액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트에서 LB 루셈 18년도 거를 다트 검색해서 찾은 건데 이거 주석에서 찾은 건데요. 실리콘웍스의 매출 비중이 80%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LG가로 묶이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으나 작년 2월에 2018년도죠. 18년 2월에 LG그룹 지주사 LG가 비주류 사업 정리와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보유 중인 반도체 관련 업체 LB 루셈을 LB 세미콘에 넘겼습니다. 이 부분에 좀 빨간 글씨로 좀 포인트를 줬는데요. 750억에 68% 정도 지분을 인수했는데 보면은 매출액이 120억에 140억을 하고 있는 영업이익 140억을 내고 있는 업체인데 750억에 인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싼 가격에 지분 매입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이렇게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을 이렇게 넘겼다는 것은 뭐 지배구조 개편에서 뭐 넘겼다기보다는 서로 LG가 에서 서로 뭐 주고받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도생을 하면서 LG 물량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매출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요 원재료는 이제 LB 루셈에서 따온 건데요. 이거는 LG 전자에서 따온 거니 LG 디스플레이에서 따온 거고 LB 세미콘이랑 LB 루셈 등의 가공비를 주고 있다.
1,900억이죠. 한 2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3분기 매출액은 LB세미콘이 1,600억, 1,650억, LB루셈은 매출액 증가해서 1,26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143억, 2018년도 비해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 반도체 후공정 업체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 펀은 10배 정도 되는데 작성 일자가 2020년 2월 13일에 작성했던 거라서 오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페스는 더 올랐을 것 같고 저희 LB세미콘은 더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은 13일날 작성해서 네페스 펀은 25배, 테스나는 29배, SFA 반도체는 68배, LB세미콘은 26배였고요. 9년 예상은 18배, 28배, 31배, 그 다음에 12배 정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삼성의 매출, 네페스는 매출이 감소하고 LB는 증가하냐라는 거를 표시하려고 했는데 LB세미콘은 삼성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LB세미콘 시가총액, 당시 시가총액이 4천억이었고 네페스는 6,40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동사랑 네페스 역시 떨어진 상태고, 네페스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많이 올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비교해 드리려고 한 건데요, 분기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대비해서 이렇게 시총 차이가 나야 되냐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두 회사 모두 캐펙스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변화로 인해서 Q랑 P가 같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따라서 경쟁사인 네페스와 같이 네페스 매출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페스 매출도 늘어나고 늘어나는 Q에 못 이겨서 이제 LB세미콘도 수혜를 받고 있다. 매출액이 30% 정도. 같이 경쟁 관계라도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삼성향으로 가는 네페스는 PLP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력은 네페스가 앞서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아니 LG 디스플레이랑 실리콘웍스, 그다음에 LB세미콘까지 주담 통화를 꾸준하게 했는데 네페스는 주식 담당자분이 계속 한 2주, 3주 내내 연락이 안 돼서 이쪽 기술력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쪽은 추가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라도 추후라도 정리가 되면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TS 방탄소년단 빅히트 이슈에 물려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건 예전에 2017년, 18년도까지는 상한가도 가고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보지 않고 그 이슈로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혜자는 있냐라는 물음을 했는데 범핑 산업은 전방 후방 산업 구조가 탄탄해야 하며 캐펙스 마켓에서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진입이 불가능하다. 증착, 노광, 현상, 식각 장비 등도 다 필요한 자본 집약적인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좀 후발주자들이 들어오기 어렵다 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리스크로는 범핑 원재료가 금이 들어가는데 그 값이 작년에 71억을 사용했는데 최근 금값 급등으로 4분기나 1, 2분기 영업이익 하락은 없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다음 통화 내용이 금 가격은 판가가 연동돼서 가격이 올라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테스트는 시간 단위로 하고 있고 범핑은 장당 금액으로 엄청 다양하게 제품에 따라서 다양하게 한다고 합니다. 한 장당 뭐 40불짜리도 있고 50불, 뭐 80불짜리도 있고 150불짜리도 있다고 해서 이거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8년, 19년 캐펙스 투자 너무 많은 거 아닌가? 20년도에도 투자를 하나? 설비 투자가 테스트 검사 장비 구매 비용인가? 라는 질문을 뭐 리스크로 보고 했고 20년에도 19년도만큼 아니지만 약간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뭐 19년도보다는 적고 테스트 검사 장비 작년에 많이 들어갔고 범핑 장비, 테스트 검사 장비가 그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 OLED로 가면서 검사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매출 발생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핑 장비, 백엔드 장비, 장비 투자, 전공 장비에 들어가는 장비 투자가 장비 구매가 이루어졌고 뇌피셜이라고 썼는데요. 주담분한테 여쭤봐도 그냥 이유 없이 캐펙스 투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랑 실리콘웍스에서 콜이 있어서 있다고 캐펙스 투자가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R&D 비용을 이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R&D 비용을 안 쓰고 영업이익에 돌릴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이제 R&D로 더 연구를 한 것처럼 다른 업체들 뭐 외국에 있는 업체들 사례들을 비교한 것처럼 이런 이제 장비 투자를 해야 되는 업체는 그 장비를 투자함으로써 매출액을 낼 수 있는 구조라서 투자는 이루어지고 매출액은 급성장하는 그 영업 레버리지를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해서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뭐 리스크로 왜 넷피스 주가가 오르는 것만큼 이제 동사가 주가가 성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는데요. 약간 이 부분이 있지 않나. BTS 관련주로 급등했을 때 회장님이랑 특수관계인이 575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처분 단가는 6,000원에서 7,600원 정도까지 상승했을 때 올랐고 이쪽 이제 구본천 회장님이 구인의 LG그룹 창업주 사남으로 사남인 구자두 LB인세트먼트 회장이 장남입니다. 그래서 이쪽 저는 단가가 지금 뭐 작성했을 때 단가보다는 낮았는데 실적이 올라감으로써 이거는 얼마든지 묻힐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38.25%, 그리고 다들 가족 회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분 관계를 보시면 LB가 10% 정도 가지고 있고 구본천, 그다음에 동생, 아들, 조카, 자영, 배우자, 누나, 재수 누나, 딸, 조카 이렇게까지 있어서 가족 회사를 이렇게 그거는 제 뇌피셜인데 망하게 두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방탄소년단 관련주 빅히트 상장주로 그 이후로 떨어지면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질문도 주신 분이 계신데 DPC나 키스트, 초록뱀, 선호공 같은 이렇게 많은 연관성 있는 종목들인데 굳이 LB세미콘에서 이런 이슈로 수익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까? 주주님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제가 노코멘트를 하고 다트
궁금하신 분들은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그 다트 들어가서 해보시면 주주 구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유시민 관련주라고도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서울대 뭐 동문으로 해서 유시민 관련주가 됐으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려봐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OLED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을 하면 OLED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LCD 시장에서 OLED로 변하는 과정이고 LCD는 중국에서 큰 투자를 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OLED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대만 노바텍에서 화웨이에 DDI를 공급하고 뭐 BOE에서도 애플의 물량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는 좋지 않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실리콘웍스 주담 통화에서도 이 노바텍이나 BOE에도 물량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LB 세미콘도 노바텍에도 물량이 들어가고 BOE에도 물량이 들어가고 중국 업체 향으로도 물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안 좋다고 실리콘웍스나 저희 그 LB 세미콘이 업황이 나빠지는 거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이번에 나놓친데요. LG 디스플레이가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 P40 프로용 플렉서블 OLED 공급처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예상은 1200만 대를 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50% 공급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코로나 변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매출 감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뭐 DDI 범핑 작업이나 테스트 작업은 기존에 있는 거에 추가되어 있는 거기 내용이기 때문에 LB 세미콘에는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변화가 결론입니다. 디스플레이 변화가 DDI 수량 측 변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화소수 변화를 가지고 오고, 그거는 범핑 물량이 증가하고 테스트 시간이 증가한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한다. 실리콘웍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대형 향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래처 다각화로 매출 증대가 된다. 가격도 밸류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매수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라 스킵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컨센서스가 미공개된 업체라서 유명한 사경인 회계사에 S림을 적용을 해봤고요. 2020년 하반기까지 시가총액 6천억을 예상하는데 지금 다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재미 삼아서 예상을 해본 가격은 13,000원대 중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성의 기준은 2월 19일이었는데 8,790원에서 업사이드 폭이 5,600원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건 참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그 S림 작업한 부분이고요.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